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달팽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지제 역세권 비대위 사무실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용인, 처인구, 이동, 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보상 일정이라든가 그 주변의 기반시설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여기 화산리 쪽에 와서 찍었는데요. 화산리, 시미리, 창리 이쪽 한번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예상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 가서 찍었더니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도로가 45분 도로죠. 저것도 이제 대촌 교차로에서 안성 장지 교차로까지 이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고, 지금 보는 노선이 약간 이 서쪽으로 좀 옮겨져 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아마 이게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사실은 가장 중요 기반 시설이야 관련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우리 그 원주민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토지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는 국가산단이라서 우리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는 LH가 올해 기본 조사에서 일정을 잡지를 않아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대위에서 이제 좀 한번 대처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딱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고 여기쯤으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경계해서 삼성이 235만 평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동영상은 제 블로그에 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골프장도 보이고, 용인 제1 테크노밸리, 또 이 테크노밸리가 여기쯤에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요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한번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45번 도로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 현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출근 시간인가 퇴근 시간인가 이게 상당히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대촌 교차로에서 장지 교차로까지 거기 4차선이 8차선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평택까지 고도까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왼쪽 편으로 이제 송전천이 흐르고 있는데 저기도 아마 정비가 잘 되겠죠. 지금은 그냥 자연 형태의 하천인데 저것도 잘 되고, 이 산들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이제 이제 토목 공사가 되고, 저 멀리 한숲시티가 보입니다. 한숲시티가 보이는데 저기도 지금 삼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기업 이주 단지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이제 좀 그 기업 이주 단지는 조금 빨리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 보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막 글씨 있던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요. 자, 요게 1, 2, 3, 4, 5번 6개 공장이 들어옵니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협력단지입니다. 협력사 부지입니다. 여기 이제 협력사의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여기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두 블럭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주차용지입니다. 이런 주차용지들은 또 따로 분양을 받으셔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눈에 제일 많이 드는 데는 여기 그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이 너무 그냥 폭증이 돼서 지금 문제지만은 여기 235만 평의 지식산업센터가 딱 두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 시행을 하거나 또 분양을 받는 데에는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그 가스 공급 시설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 컨트롤 타워 같은 사무실이죠. 이런 데도 지금 154라든가 또 그린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여기도 사무동 건물이 보이네요. 이렇게 조감도가 최근에 나왔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건물들은 다 뭐냐면, 여기는 이제 GCS라고 해서 가스 케미칼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겁니다. 저기 여기는 GCS를 비롯해 복합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은 지금 뭐 154라든가 그 다음에 그린동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삼성은 이 건물 외관이 SK하고 다릅니다. SK는 지금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지붕을 태양광이 다 들어갔는데, 삼성은 지금 태양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오늘 중요한 게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조감도를 보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그림에서 잘 보면 송전천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정비를 하네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45번 도로가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렇게 나 있는데 45번 도로를 돌렸죠. 45번을 어떻게 돌렸냐? 이렇게 지금 송전천이 이쪽으로 길 건너편으로 이렇게 해서 45번을 돌려버린 거죠. 이것도 눈에 띄죠? 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송전리입니다. 송전리가 아마 삼성전자가 개발이 되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쪽에 화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인 이제 특례시가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추진단 벌써 이미 꾸렸겠죠. 꾸려서 여기 이제 이상일 시장 주재로 해서 국가산단 조성 지원 추진단 5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요 남사의 이동 남사입니다. 신문이 여기 잘못됐어요. 이동업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남사업이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여기는 우리 평택에 있는 평택 캠퍼스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고, 여기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적으로 봤을 때도 메모리 반도체도 뭐 소망이 있겠지만은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인시의 추진단은 국가산단 추진 관련 부서들과 기업 이전 단지 조성, 이게 뭐냐면 235만 평 안에 그중에 15만 평을 빼면 대략 한 220만 평 이제 수용되는 부지에 회사들이 많습니다. 공장들이 많습니다. 뭐 나래텔레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기업들을 그냥 그렇게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장 일반 산업단지 동쪽편으로 해서 기업 이전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연내 보상을 추진합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평택에 있는 지제 역세권 컴팩트 시티는 올해 기본조사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조사가 내년이 될지 아니면 하반기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주민들의 토지 보상 절차가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가 이게 원주민들이 이게 보상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연내 이제 보상 계획을 추진을 하고, 그래 보상하고 연계된 거는 이제 공사를 해야죠. 토목공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발주한다든가 용지를 공급하는 거, 또 이게 삼성전자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에 지구 지정이 되면서 삼성전자의 김용관 사장님이 LH하고 MOU를 썼다 그래요. 아마 용지 공급에 대한 그런 MOU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별로 도로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그런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도 공유를 하고 있죠. 자, 보상 절차가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기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작물 조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년 12월 말에 사업 인정 고시 1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요 표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지제 역세권에 박연정 법률사무소에서 만든 거를 그냥 따온 거거든요. 요거는 일반적인 택지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산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차들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될 것이겠지만은 기본적인 건 다 이렇게 합니다. 항공사진 이미 다 확보되어 있고요. 토지 출입, 기본 조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희밀히 100번지라 그러면 거기 함부로 못 갑니다. 토지 그 주한테 아니면 건물주한테 그 공문 있죠. 문서가 가고 몇 월 며칠에 토지 조사하러 갑니다. 지작물 조사합니다. 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측량하는 일이나 조서 작성하고 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물건 주소를 작성을 하죠. 100번지에 토지는 몇 평이고 지목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하죠. 그래서 보상 공고를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절차를 하잖아요. 나는 이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소송으로 갈 거야. 그럼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 보상 기준이라든가 생활권이라든가 지금 이동 남서에는 기본조서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주 대책의 대상자, 실제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이제 합니다. 생활대책 대상, 그 다음에 기업 이전 대상 이런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작성하고 물건 조서를 작성해서 보상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여기 이제 그 용인시에서 이제 그 추진단에서 나온 그 보상 절차를 한번 보면 지난해 12월에 산단 계획 승인 후에 LH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금 신문에 알려졌습니다. 기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상반기 중으로 기본 조사를 끝내고 보상 대상 물건 이제 조사서를 만들어야죠. 보상 절차를 해서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될 예정. 보상 계획이 공고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0번지, 뭐 200번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라는 계획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사인하면 이제 그걸로 보상을 받는 거지만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주민과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우리 지제 컴팩트 시티하고 다르게 상당히 그 기간이 압축돼 있고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산단 안에 있는 기업이 이주할 이주기업 전용산당 15만 평은 국가산단 인근에 북쪽에 보면 좌측 북쪽에 보면 완장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15만 평이 조성됩니다. 그것도 아마 작년인가 이렇게 그 추가로 이렇게 예정이 된 거죠. 자, 요거는 신문에 발표된 있는 그 지도 그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동탄 신도시고 여기 이제 45번 도로가 이렇게 확장이 되죠. 여기가 아마 대촌 교차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요 밑에 내려가면 안성시 장지 교차로거든요. 이거는 이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위치도 이제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경강선이 있죠. 경기도 광주에서 에버랜드로 해가지고 여기로 해서 이제 그 송담대 여기 하나 여기 이제 그 용인시 그거죠. 버스터미널이 여기 있고 거기에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삼성 안에 이동역이라고 하나 생기고 남사에 들어옵니다. 남사에 전철역이 하나 들어오면 남사의 복합개발이 확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84호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2호선이 이제 동탄하고 여기 이제 남사 이게 송전리하고 이어지는데 이것도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8호 저는 이게 318호선을 통해서 여기 SK 쪽으로 자주 가는데 이것도 지금 확장 계획을 용인시가 경기도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57번하고 조금 달라요. 57번은 여기로 이제 해서 여기가 이제 그 저기 양지 IC죠. 양지 IC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거보다는 318호선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이상일 시장님이 평택 부발선을 여기 SK 쪽으로 거쳐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밑으로도 이렇게 걸쳐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 제가 그건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역을 하나 세워준다 그러면 여기에 뭐 전철의 수요도 많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강선이 이렇게 있지만 SRT 여기 동탄역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SK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교통수단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뭐 꿈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니까
더 뭐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국비의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45호선이 대천 교차로에서 안성 장지 교차로까지 요게 이제 그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은 기본 설계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4차선에서 8차선으로. 그다음에 82호선은 이제 화성 장지동에서부터 용인 남사까지 남사 송전리까지요. 6.8km. 그다음에 지방도 32호선 또 2차로에서 4차로 확장 2.95km. 그다음에 84호선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탄 중리에서부터 처인구 천리간 6.4km. 그다음에 지방도 318호선은 여기 이제 천리에서부터 SK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2.3km도 4km. 그다음에 묵리에서 하길리까지 6.1km.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된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 지금 뭐 45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정이 돼 있고 요게 318호선입니다. 318호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열로 많이 다니거든요. 이걸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SK를 생각한다면 여기가 이제 보계 원삼로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5에서 30m인데 여기는 여전히 2차선이에요. 여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17호선이고 여기는 이제 그거죠. 양재 IC죠. 그래서 이런 그 도로들이 좀 더 빨리 구체화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국도 45호선은 지금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82호선 등 4개 노선들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추진. 그리고 경강선 연장하는 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용수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도체를 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 전기, 물, 가스거든요. 가스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기도 이제 남부지방에서 끌고 오든지 아니면 강원도 동해안에서 끌고 오든지 이렇게 지금 송전탑을 연결하는 거 아니면 밑에 이제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본다 그러면 이런 쪽에 발전소가 지금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발전소, 여기에 가스 공급 시설, 요거는 변전소, 여기도 보면은 변전소, 이런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물이 문제죠. 물이. 그래서 SK는 여주보에서 끌고 오는데 삼성의 여기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저기 화천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는 공업용수에 대해서 해결은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특례시 처인구 이동 남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235만 평, 여기에는 이제 기업 이주 15만 평, 그 다음에 이주화 택지가 270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해서 생산 라인 팹을 6개를 신설하고 반도체 소부장이 60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택에는 소부장의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소부장을 위한 어떤 그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부장이 알아서 그렇게 막 들어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에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리 평택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 쪽에 계신 분들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 평택 캠퍼스가 지금 약간 홀딩 되거나 셧다운 되거나 슬로우 다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뭐 평택과 어지간히 마무리하고 이제 용인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용인의 이장일 시장님은 우리 시 용인시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 야, 이게 참 이 국가산단인데 용인시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얘기죠.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보조금이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평택에 계신 분들은 용인시장님이 용인시에서 추진하게 아주 빠르게 막 국가산단을 취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는 지제 역세권의 그 보상 기본조사의 일정인데 아마 이게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것도 참조하시고 또 그다음 여기에 있는 조감도도 하시고 이렇게 드론 영상으로 이지TV하고 같이 찍은 거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국가 산단으로 시작한 거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오래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남사에 거의 이제 이주택자하고 기업 이주가를 빼고 나면 거의 한 200만 평 되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는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